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 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때 탄핵했던 만행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것이 아니고 정부의 불법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상황, 예산안 부분과 여러분 뉴스 꺼주세요. 뉴스 꺼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상훈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에 다시 살리고자 했던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각하 판결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지금 한탄, 탄식,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수 성향이 가장 많은 TK, 그 중에서도 대구 서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도 여러 번 갔던 곳입니다. 지금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은 끝까지 기각을 외쳤습니다. 물론 일부는 찬성을 외쳤겠죠.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자 지금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참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30 세대와 그리고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한다는 것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참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한다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같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리고 직무복귀를 주장해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제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칠판에 써놨다시피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었고,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언제나 저는 국민 통합을 주장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법치와 공정과 상식 이런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욕먹고 또 희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까지도 지켜내고 또 그들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모든 인류명이 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헌재 판결을 생방송으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입니다. 수많은 말 바꾸기와 회유 의혹이 제기됐고, 수많은 절차적 흠결과 불법들이 얼룩졌지만 헌재는 어떤 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자기들이 애초에 정해놓은 대로 대통령 파면을 그것도 8대 0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 이 헌재의 엉터리 재판을 저는 어느 것 하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헌재의 이 엉터리 판결은 대한민국의 명맥을 끊어 놓으려는 종북 주사파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집요한 체제 전복 공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파면 정해놓고 밀어붙인 좌파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의 절규와 간절함과 호소를 못 들은 채 8대 0 자기들만 살려고 영합해버린 헌법재판관 8명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정부의 대통령 윤석열을
아니 뭐 붙잡아가게 붙잡아 간병하는 사람을. 아, 8대 0 만장일치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이러면 뭐가 문제냐? 6월 2일쯤으로 아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치러질 걸로 보여요. 6월 2일 잠깐 날짜를 한번 볼까요? 6월 2일이 6월 4일쯤 대통령 선거가 되겠네요. 지금 6월 4일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6월 4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6월 4일 수요일에. 여러분들 이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그 속보를 이제 6월 2일 조기 대선 예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우파 진영의 대통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뭐가 문제냐?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그쵸? 6월 4일 조기 대선. 6월하고 4일하고 한 칸 띄워 주세요. 네, 6월 4일 조기 대선. 네, 6월 4일 조기 대선 예상 지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란 대선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대선 후보 그 선거 운동만 하면 돼. 근데 우리 국민의힘, 우리 우파 진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우파 진영은 지금 대선 후보 지금 예비 경선부터 지금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두 달 내내 이재명 선거 운동만 하면 돼요. 민주당은. 근데 우리는 아마 예비 경선으로 한 달을 다 깎아 먹을 거예요. 예비 경선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홍보할 기간이 이재명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거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고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설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현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벗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치 이후 111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집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4월 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8대 0의 전원 합의로 탄핵 인용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 입장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힘이 빠진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분노가 쌓여갈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꼴랑 8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이 사실에 더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사법부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정하는 나라, 이 나라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심판 직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썩어빠진 정당이라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니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받게 한 이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분의 대통령을 전부 탄핵하는데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오히려 관여를 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땠습니까? 손 놓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의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지도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라고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일부에서는 왜 희망 고문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기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안 좋은 결과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결과를 보면서 뿌리 깊은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것을 이기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이 떼법 천지, 좌파 사법 카르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깨부셔야 된다. 그리고 조중동 관련해서 이 보수 언론이라고 참칭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군부를 띄워왔던 이 언론들, 이 좌파 세력과 함께 다 깨부셔야 된다.